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뉴질랜드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단순히 뉴질랜드 역사만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 동시대에 중국,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서로 비교하며 알아볼까 합니다. 자, 그럼 뉴질랜드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정확히 언제 뉴질랜드에 최초로 인간이 살게 된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의견은 너무 분분합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다르죠. 약 700년 전에 폴리네시안들에 의해 발견되고 그들이 최초로 정착했다는 설, 타이완, 대만에서 동남아시아 거쳐서 멜라네시아를 거쳐 사모아, 통아, 하와이 등등을 지나 뉴질랜드로 정착했다는 설, 서기 100년경 인간이 뉴질랜드에 살았다는 설 등등 다양한데 정설로는 대개 1280년부터 1350년경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초 정착인 정착민들은 마오리라 부르는데 1280년은 고려시대죠. 기묘년 고려 충렬왕 6년 때입니다. 그 이듬해 1281년 5월 고려 원나라 연합군이 2차 일본 정벌을 시행했는데요. 아쉽게도 실패했습니다. 이 고려 원나라 연합군은 여원연합군 혹은 여몽연합군으로 불리우는데 아시다시피 폭풍우를 만났죠. 그 당시 하포라는 지역에서 지금은 창원 마산인데 출발해 대마도, 스시마를 거쳐 규슈로 도착했는데 그만 신풍을 만나서 바다에 빠져 죽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규슈에 상륙해서도 일본군에 제대로 힘도 못 써보고 그만 퇴각하게 됩니다. 자, 이때 당시에 중국 대륙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볼까요? 1279년경에는 중국 광저우 애산 전투, 애산 해전이라고도 하죠. 애산 전투에서 패한 남송은 결국 몽고군에게 멸망됩니다. 중국 대륙과 몽골에는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 칸이 다스리게 됩니다. 쿠빌라이 칸은 칭기스칸의 손자이고 충렬왕의 장인 그리고 충선왕의 외할아버지가 됩니다. 1350년 경인년 일본이 고려 땅을 수시로 침입했는데 주로 침입했던 지역은 경상도 거제 등 남부 해안 지역이었습니다. 이때 일본은 우로마치 시대 혹은 아시카카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왜구가 본격적으로 한반도를 호시탐탐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350년에는 회전이라는 화가가 미륵, 하생경, 변상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때가 충정왕 2년입니다. 그리고 충정왕은 충선왕의 증손자가 되겠습니다. 1351년 중국 땅에서는 백년교도가 홍건적의 난을 일으킵니다. 이듬해 1352년 곽자흥 휘하에 있던 주원장, 훗날 주원장은 명태조 홍무제가 됩니다. 주원장은 남경 유역을 완전 장악했으며 점차 세력을 확대해 1368년 드디어 원나라 세력을 축출하고 명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주원장에 의해 패퇴한 원나라 잔존 세력들은 몽골 초원으로 들어가 1635년까지 북원이라는 국호로 명맥을 이어가게 됩니다.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가겠습니다. 마오리들은 17세기 초중반까지 서방에 알려져 있지 않은 존재였으나 1642년 네덜란드 아벨 타스만에 의해 유럽인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아벨 타스만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출발해 12월 18일 뉴질랜드 남섬의 넬슨 지역에서 북서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파리파랑이 베이에 도착하게 됩니다. 1645년 네덜란드 지도 제작자들은 뉴첼란드에서 노바첼란디아라고 이 뉴질랜드를 일컫게 됩니다. 다른 사료에서는 1520년대 포르투갈 크리스토방 드 멘토카가 이미 뉴질랜드를 탐험했다고 하고 있는데 여하튼 아벨 테스만이 뉴질랜드 최초로 발견한 서양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슷한 시기에는 동시대에 네덜란드 출신 하멜이라는 사람이 1653년에 제주도로 상륙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핸드릭 하멜의
하멜 표류기가 있죠. 그리고 이 하멜은 1653년부터 1666년까지 조선에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 가까스로 탈출해 일본으로 갔다가 네덜란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본격적으로 유럽에 알려지게 되었죠. 물론 고려시대에 아라비아 상인들 또는 신라시대에 아라비아 상인들이 와서 무역을 했다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하멜은 왜 제주도로 오게 된 것이었을까요? 1653년 스페베르라는 배를 타고 대만에서 나가사키로 가는 중이었는데 제주도 근처에서 폭풍을 만나 제주도에서 그만 잡혀버리게 됩니다. 이윽고 조선 수도 한양으로 압송되게 되죠. 이때 공교롭게도 같은 나라 출신 얀 벨테브레라는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 벨테브레는 한국말로는 이제 박연이라고 알려져 있죠. 박연은 1627년 일본으로 항해하다 태풍을 만나 제주도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성으로 압송되게 되죠. 하멜과 조선 상륙 스토리가 조금 비슷합니다. 하멜이 조선에 살았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효정이 왕이었습니다. 효정하면은 인조 아들로 알려져 있으며 북벌론을 예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효정이 어렸을 때 병자호란을 통해서 청나라로 8년 동안 인질로 잡혀가게 됩니다. 효정의 형은 소현세자였는데 소현세자가 사망하게 됨에 따라 인조의 둘째 아들인 효종이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효종의 업적 중에 몇 가지는 대동법을 실시했고 상평통보 화폐를 유통했습니다. 하지만 효종은 북벌론을 너무 예찬한 나머지 신하 송시열과 대립을 하게 되었죠. 송시열은 조선을 어떻게 하면 강국으로 만들지에 대한 목표의식은 효종과 비슷했지만 북벌론에 대해서는 회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중국 대륙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7세기 초중반에는 중국은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1616년 누르하치라는 건주 여진족의 주장이 만주 지역을 통일하게 되고 나라를 후금으로 칭하게 됩니다. 1627년 만주족은 후금은 두 번에 걸쳐서 조선 땅을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정유재란 병자호란인데 양란이라고 합니다. 1627년이 정유재란이고 1636년이 병자호란인데 참고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영화 최종병기 활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636년 후금은 나라 이름을 청으로 변경하게 되고 이때 중국 대륙 중원에서는 아주 혼란의 시대였는데 일단 1630년부터 1644년 이자성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자성은 삼서성 연안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1644년에 명나라를 멸망케 하는 장본인이었죠. 하지만 이자성은 명나라를 멸망하지만 아쉽게도 왕이나 황제 자리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던 것이었을까요? 이자성은 산유관을 방어하고 있던 오삼계의 가족을 몰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삼계는 빡치게 되고 청나라를 불러들이게 되죠. 이때 오삼계의 원군으로 온 사람이 아이신교로 도르곤인데 도르곤은 이자성을 패퇴시키고 직접 청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도르곤은 누르가치 14남으로 예친왕으로 알려져 있으며 홍타이지의 이복 동생입니다. 그런데 실은 오삼계가 도르곤을 부르기 전에 도르곤은 이미 오삼계를 수차례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이자성의 부하들이 오삼계 부친 애첩을 끌고 가자 오삼계는 대노하게 되고 하북성 친왕따오의 산회관을 청에 개방하게 됩니다. 산회관은 국경에서 동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명청 교체 시기에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전쟁 게임을 좋아하신 분이라면 이분의 이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정성공인데요. 정성공은 화라너 네덜란드어로는 콕싱아로 알려져 있으며 일본어로는 고쿠세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성공은 1624년 아버지 정지룡 그리고 일본인 어머니 타카와 마츠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정성공은 에도 막부 히젠국 히라도에서 태어났으며 어렸을 때 일본 이름은 후쿠마스였습니다. 이 후쿠마스의 뜻은 풀, 한자로는 나무 3개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44년 명이 멸망하게 되자 복건성 복주에서 정성공의 아버지 정지룡은 복명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지룡은 청나라와 내통하게 되고 정성공은 아버지와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1645년 시아만에서 약 15만의 정성공 군은 복명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1646년 양쯔강 일대를 어느 정도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경 공략에는 실패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근거지를 그만 대만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대만은 네덜란드 세력권이었는데 정성공은 대만에 도착하자마자 네덜란드군을 축출하고 정시 왕국의 초대왕이 됩니다. 하지만 정성공은 말라리아에 걸려서 38살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정성공의 아들 정경이 왕위를 이어받아 몇 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지만 정경 역시 오래가지 못하고 1681년에 병사하게 됩니다. 정성공의 손자 정극상은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할 수 없이 청에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만은 이때 복권성으로 편입하게 됩니다. 이 정시왕국은 동영국, 정시왕조, 연평왕국, 타이완 왕국, 코신과 정성공 왕조로 서방에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80년부터 1680년까지 있었던 시대적 사건을 뉴질랜드, 중국, 한국을 통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임스 쿡 선장이 18세기 중후반에 오게 되는데요. 뉴질랜드에 도착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비슷한 시기에 한국과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